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진정되지 않는 환율과 함께 외국인의 수급 이탈, AI 거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한 오늘입니다. 그래도 4천선을 지지해준 코스피는 방향을 찾아가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이번 주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부터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종목까지 미리미리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경락,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이 기다리고 있던 지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항상 이 시간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지체 없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두 분과 함께 종목들 발굴하러 가볼 텐데요. 오늘 시장을 뜨겁게 한 이슈들은 무엇일지 그 전에 이슈 스캐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흐름과 이슈 이경락 대표님의 이슈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AI 거품론이 번져도 K반도체는 진격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주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네, 제가 3주평은 태풍이 오는 복선들이라는 이제 이야기. 복선이 뭔지는 아시죠? 네. 메밀꽃 팬무렵에서 왼손잡이야. 근데 아들이었죠. 예, 네. 그런 것처럼 복선이 있었어요, 어제. 어떤 것이 복선이었냐면 어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는데 반도체는 계속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시장 매도했는데 반도체는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코스피는 박스에 갇혀 있었고 말 그대로 코스피가 갇혀 있다는 얘기는 지수 상세가 재미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지수 상세랑 연결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 소부장이었고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거기에 포함일 겁니다. 이쪽은 그동안에 계속 외면당하고 있었고 새로운 것들이 치고 나갔는데 이제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미리 외국인들을 준비하는 그런 포석을 깐다라는 표현으로 어제부터 조금 사들이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과 연결되고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산타랠리가 올 수 있겠다. 아니에요. 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또 반도체 중심의 장세 9월 달에 보여줬던 그 장세가 2차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네. 외국인 수급이 복선이에요. 바로 왼손잡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기다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AI 거품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의 시선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우려 속에서도 우려와는 상관없이 AI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또 선도하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 미래 전망은 탄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인상적이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이 버스 탑승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중소형주들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또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와 함께 찾은 한 줄평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는요. 현대차 기아가 미국 생산 역량을 끌어올려서 내년에 100만 대로 또 확대할 것이다. 관세 전면 돌파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오늘의 이슈로 선정해 주셨는데 자세한 이야기 한 줄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앞에서 너무 멋있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미사옥으로 써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일단 오늘장은요. 전반적으로 장 초반 때부터 후반 때까지 반도체 종목들이 확실한 믿음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지수에 대한 높이나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믿음을 좀 확인했으니 내일 중요한 이벤트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선방향한 것은 아닌가. 내일장에 대한 조금 기대감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저는 안심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하는데 다만 반도체 다음의 섹터에 대해서 선택을 어떻게 될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투자를 다시 한번 또 공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미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미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또 우리 시장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대미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 쪽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공격
본격적인 이 수출 산업에 대한 관심 이것 또한 우리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또 이 아래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 안에서 대미 투자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공장에 증설을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라인에 대해서 공급해 왔었던 장비나든지 기계 회사들, 저는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이 로봇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차 그룹이 지금 대대적으로 투자 준비하는 지역이 조지아주 공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연초 때부터 해서 미국의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현대차가 준비했을 때 생소했던 산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철소. 네. 그리고 철강이죠. 그리고 로봇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지아 지역으로 해서 로봇 공급을 좀 더 높이겠다. 생산력 자동화 시스템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현대 무벡스가 또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상당히 좀 많은 아이디어를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뉴스가 가장 눈에 띄었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과 또 연결될 수 있는 시나리오 관련해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 오늘도 네. 빙봉 매직 준비해 주셨는지 많은 분들이 빙봉 매직이 필요하다고 지금 시장 너무 네. 어려워서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게 제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다른 알려주세요. 그냥 텐션만 좀 높여주시면 매직이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 복도에서 어느 분이 또 이야기 주시더라고요. 닮았다고. 진짜? 진짜요? 네. 아니, 저는 그 뜻이 닮았다고 한 건데 어쨌든 우리 네. 빙봉 언제나 우리 시청자분들의 편에 서주시는 빙봉 이광무 대표님과 그리고 인간날로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그 어느 때보다 후끈하게 우리의 계좌를 달구러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 줄 평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좀 사실 대응하기 쉽지 않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뭡니까?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도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탄력 보여준 종목들 리뷰해보고 가야겠죠.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리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11월 24일에 소개를 해주신 HL 만두입니다. 벌써 45%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비나텍 역시나 34%대 상승률, 삼양 NC캠 31%대, 에이펙트 30%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코칩 30% 가까운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한 탄력 보여준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가운데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리뷰해 주실까요? 뭐 HL만도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테슬라 지금 로보택시 얘기 나왔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움직이냐, 파워트레인을 어떻게 잡아가는가, 조향과 제동을 어떻게 하는가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테슬라랑 지금 함께 연구하는 게 HL만도라고 얘기했어요. HL만도는 중장기적으로도 대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코칩이 저번에 상한가하고 나서 최근에 조정인데 이런 것들이 치고 나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MLCC 관련돼 가지고 내년도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질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또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코칩 이런 것도 계속 관심 있게 보자. 네. 나머지 종목들 다 봐야 되는 종목이니까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수급이 들어와서 탄력적인 흐름 보여준 종목들은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봐야 한다라고 전반적으로 전략 세워주셨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들도 리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12월 3일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현대무벡스 벌써 30% 가까운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오킨스전자 28.3% 상승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ISC 24.58% 상승률이고요. 바이오다인 17%대, 넥스틴 역시나 17% 넘는 상승률 기록 중에 있네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오늘 특징적으로 리뷰 도와주실까요, 대표님? 제가 이광무 무벡스라고 했습니다. 이광무벡스. 네. 네, 현대 무벡스 주가 추이인데요. 네. 사실 오늘 장중에 상승했었던 폭은 좀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 종목들, 그러니까 현대차 관련된 로봇주 움직임들 같이 동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끝까지 상승세를 유지했던 거는 이 종목이 좀 유일무이한데 주가 차트 잠깐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이 시장이 조금 저조했을 때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 로봇 종목들에 대한 위치가요. 사실 올해 연중 신고가의 위치에 다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윗꼬리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양봉을 유지했고 추세가 좀 아직까지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좀 기간적인 소화를 가져가 보시는 전략 이야기 드리겠고요. 대신에 신규 매수에 대한 관점은요. 현재 위치보다는 쌍고점에 대한 위치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오늘보다 좀 더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되고요. 네. 내일은 아무래도 반도체 AI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주제에 대한 대비보다는 주도주 찾기에 집중할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일단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또 조정에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의 전략도 유효하겠다. 현대무백스에 대한 보유자의 전략 그리고 신규 매수의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이 에버랜드 디스코 팡팡 같다고. 그만큼 좀 대응하기 어렵고 정신없는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일수록 저희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래 대표님 언제 어디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그 유튜브 제목이 유튜브에서 하거든요. 네. 유튜브 제목이 그 반도체 매수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뭐 저도 잘 기억 안 나네. 아무튼 오늘 양봉이 나올 걸 계산한 것처럼 그렇게 어제 방송 제목을 올렸었는데 그러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기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잡아서 말씀드리거든요. 유튜브에서 종목쇼나 이경락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매일 오후 1시에 생방송으로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반도체 쉬어갈 때 이 원래 주가는 또 의심과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르니만큼 지금 조정을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찾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바로 이렇게 오늘 다시 회복을 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 이경락 대표님 선견지명의 아이콘으로서 활약을 하고 계시니까 무료입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이경락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이 시장의 주도주 반도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 1시에는 이경락 대표님이 있다면 장후에 우리 선물 같은 시간 준비해주신 이광무 대표님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마치고요. 바로 이제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네. 제 얼굴에 방송이 있습니다. 네. 그거 클릭하고 오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창에 있거든요. 유튜브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유튜브로 접속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또 열려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물같이 준비한 5시 10분 애프터마켓 보너스 시간도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담 굉장히 벌써부터 많이들 올라오고 계십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환영하는 거 다들 아시죠? 고민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시간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올라오는 댓글들을 적어놓고 상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댓글 남겨놓으셔야 이따가 참여하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슈 스캐너에서 살펴본 이슈들 거기에 수급이 붙는다면 어떤 종목들로 발현이 될지 수급 레이더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종목별로 선별적인 흐름 보인 시장이었죠.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반도체 소부장주들 눈에 띄고요. 정책주 안에서 오늘 탈모 저출생주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연속적인 수급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지 두 분의 픽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ALT, 테스, LG전자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JYP엔터, 두산테스나 KCC 건설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뒷손 차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잔잔바리로 움직이다가 살짝 고개를 든 거.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로 인해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온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모가지 쳐든 거 골라왔습니다. 네, 그동안 힘을 응축했다가 오늘 의미 있는 수급과 함께 앞으로 탄력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해 주신 것 같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선정 이유도 궁금해요. 사실 오늘 장에서 양봉 보기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양봉을 좀 만든 종목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좀 기간 투자가 가능한 종목들 그렇게 좀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빙봉 매직이 담긴 종목들도 기대를 해보면서 한 종목씩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우리 이경락 대표님 지금 온도 좀 괜찮으세요? 더워요.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네, 뜨거운 남자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방송국 분들이 저를 쪄죽이려고 해요. 네. 첫 번째 종목은 ALT입니다. ALT. ALT는 좀 생소한 기업이기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사가 그 후공정 쪽인데 테스트 쪽인데 비메모리 쪽
전문 테스트 업계예요. 그러니까 국내 쪽은 메모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메모리 쪽을 아우르는 기업들은 좀 생소한데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이강문 대표님 종목 보니까 이거랑 비슷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찌찌뽕 ALT 계속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ALT는 디스플레이 DDI 구동칩을 전문적으로 테스트해주는 기업이고 네. 이강무 대표님이 가지고 온 CIS 이미지 센싱 테스트 네. 뭐 이런 것도 합니다. 오. 그리고 PMIC, MCU 등 다양한 전력 반도체 등등 이제 다양한 모바일에 들어가는 것 많은 것들을 테스트해주는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쪽이니까 별론데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바로 메모리 컨트롤러 테스트도 최근에 진행했어요. 요것이 성공하게 되면 메모리 업황턴과 맞물리면서 그동안 주가 실적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턴 어라운드의 원년을 2020년도 맞이할 수 있으니까 턴 어라운드 실적 호전주로 이 종목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장 모멘텀 중에서 실리콘 웨이퍼 커팅을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최근에 SiC 여기 돈이 되거든요. 요게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실리콘 카바이드를 또 커팅해주는 산업을 진출했는데 요것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의 최대 수혜지로 떠오를 수가 있어요. 네. 요게 이제 자동차 쪽이나 로봇에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실적 턴과 함께 이것저것 갖다 붙일 스토리가 참 많다라는 생각으로 좀 가져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건 실적은 뭐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바로 오늘 외인들이 그동안 외인들이 계속 팔았던 종목인데 오늘 처음으로 사들였어요.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오늘 살짝 고개 든 거. 요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종합 점수 82점 나쁘지 않았고요. 요 첫 거래 요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의미 있는 수급 무시할 수가 없었다. 시장의 선택을 받은 ALT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이었고요. 이강무 대표님의 첫 번째 네. 종목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죠? 엔터 종목입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고요. 제 일단 사실 엔터 종목에서는 저는 하이브를 많이 선호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수급 포착된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 사실 이 종목도 괜찮다. 또 네. 엔터주 전반적으로 좋은 시점을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까지 저는 뭐 반도체, 로봇, 바이오를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낸 지가 벌써 한 2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든지 새로운 주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새로운 주제에 대한 가능성 첫 번째 후보가 저는 엔터주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일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너네도 당해봐라. 한일령에 대한 장기화에 대한 우려. 이게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게 저는 문화 컨텐츠, 연예인 한 명의 활동이 굉장히 또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엔터주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의 장점을 이야기 드린다면은 다른 여타 이 엔터사보다 리스크가 좀 가장 낮은 회사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JYP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아티스트, 신구 조화가 가장 화려한 기업이 여기다라고 할 수 네. 있겠고요. 뭐 최근에 와서는 이 연차가 좀 이제 많이 쌓여인 뭐 트와이스, 뭐 그리고 데이식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엠믹스가 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요. 네. 월드 투어에 대한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드 투어를 할 수 있는 이 아이돌들이 늘어난다는 거는요. 바로 실적이 되는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 퍼포먼스도 기대해보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가에 대한 위치는 사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주가 많이 빠졌고요. 최근에 이제 12월 가까이 오면서 저평가 인식이 들어왔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바닥을 잡는 모양새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중 동안에 이 K-팝 콘서트가 중국에서 계획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하나둘씩 이제 순환매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위치가 오늘 어려운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빠른 차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보시면 좋겠고 1차적인 위치는 사실 지난 박스권의 하단 위치 쉽게 도달할 것 같습니다. 7만 원대까지는요. 7만 3천 원 라인대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원대를 복귀한다면 8만 원 레벨까지는 순차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마디 상승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강문 대표님이 네. 가장 네. 중요한 그룹을 뺐어요. 그러니까요. JYP에. 어떤 그룹이죠? 스트레이키즈 모르세요? 이경락 대표님 아시네요. 영어를 또 발음이 실수할까 봐 제가 아시는데 발음 실수할까 봐.
제2의 BTS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예그리나토님께서 이광무 대표님은 네. 스키즈 모르시죠? 라고 댓글을 남겼는데 아, 그렇게 말하면 되는군요. 그러니까 스키즈. 스키즈라고 아, 이제 약간 알았어요. 줄여서 말하면 됩니다. 근데 네. 딱 그 그룹만 또 빼놓고 얘기하셔가지고 정말 모르시나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경래 대표님은 아셨군요. 네, 아, 저도 스트레이키즈 두 분 다 아셨는데 발음이 어려워서 말씀 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 이광무 대표님 같은 경우 네. 시즌 2 시작하시고부터 반도체, 네. 로봇, 바이오를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네. 세 가지 섹터는 여전히 투자의 관점 유효하지만 나머지 섹터에서 조금 탄력을 기대해보자라고 한다면 네. 엔터를 또 빼놓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네, 어느 때가 되면 주제가 또 새롭게 바뀌겠죠. 그쵸. 예, 유연해야죠. 저도 지금 벌써 한 두세 달 동안 로봇, 바이오로 외쳤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점차 좀 바뀐다면은 그 우선순위에 엔터주 보고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엔터도 보고 네. 있다. 아, 알겠습니다. 유연해요, 유연해. 그러니까요. 네. 유연한 남자. 아, 유연하지 않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좋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로봇 여전히 유효하고 그 나머지 섹터 안에서는 엔터도 좋게 보신다. 엔터 안에서 원픽은 하이브지만 오늘 수급 포착이 된 JYP 엔터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래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아, 테스예요. 테스. 참 오랫동안 또 이것도 겨가지고 네. 이제 좀 갈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참 욕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기업인데 어떻게 컨센이랑 이렇게 많이 빠지냐? 보고서 쓴 사람들도 문제고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4분기 때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어가지고 테스를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테스는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은 뭐 전공정 쪽은 이제 못내 아쉬운 게 왜 증착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식각이나 뭐 노광에서도 좀 글로벌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VM이 건식식각 쪽에서는 뭐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좀 접어든 것 같은데 아무튼 테스는 국내 기업답게 증착 공정에 많은 부분이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증착이 하이엔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낸드도 고단화, 디램도 미세화로 바뀌면서 증착 공정에 대한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디램 가격 급등한다는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설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HBM 라인에다가 모든 걸 승부를 걸다 보니까 이제는 디램 법룡에다가도 또 가격이 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건식식각 쪽에서 실질적인 뭐 장비 매출이 찍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동사는 일단은 증착 장비 기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의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한번 보자고 하면 뭐 CVD 장비, ALD 장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증착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되는 게 실적이었는데요. 실적이 3분기 때 안 나왔어요. 이게 때문에 지금 말도 많았던 거란 말이죠. 어떻게 2분기 대비해서 절반 이상 까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근데 4분기 때부터 다시 턴하기 시작하면 실적은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니까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자. 자, 그리고 기관 쪽 매수 들어오기 시작했죠.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오늘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림은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쉬었죠. 살짝 고개 드는 거. 아니 아직까지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왜 이 자리에서 들어갈까? 더 올라왔을 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수급 포착된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에 더해서 오늘 기관까지 수급이 들어왔던 테스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테스 만나봤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두 네.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도 궁금한데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이 종목이 수급 포착되기를 정말 기다렸어요. 그래요? 네.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 네. 정말 가지고 나오고 싶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또 오늘은 또 의미 있는 양봉이 연출되고 또 수급 포착으로 또 포착이 돼서 네. 빨리 잡았습니다. 어. 예, 이경래 대표님에게 뺏기지 않도록. 네. 다행이네요.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두산 테스나에 대한 자신이 있는데 저는 오늘의 양봉 묶고 더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 네. 그래도 10만 원이 안 돼요. 현재 44,000원이고요. 여기서 저는 10만 원도 한번 정말요?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비메모리 쪽에 대한 시장 종목인데요. 대표적으로 테스트 패키징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TSMC에 대한 독과점인 이 시장을 이제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영역에 대한
이제는 견뎌볼 수 있는 경쟁 상대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시장에 대한 점유율의 차이인 거고요. 기술은 이미 TSMC와는 이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파트너를 만드는 것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우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미국 출장을 다녀왔어요. 근데 콕 만나고 온 사람이 테슬라 모터스, AMD를 만나고 왔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확장의 가장 주축이 될 기업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와지고 있는 HBM 이 디램 매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HBM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문용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커진다면 무조건 동반해서 성장하는 기업은 테스트 패키지, 이렇게 후공정 기업들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나 두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 매출이 굉장히 높고요. 90% 이상으로 점쳐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소니에 집중되었었던 이미 센싱에 대한 그 기술이 이 두산 테슬라가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많은 산업군 안으로서 이 기업에 대한 활동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안전한 종목으로 본다. 저는 이 종목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위치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모아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이 종목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와, 우리 이광무 대표님이 이렇게 또 자신 있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종목은 제가 또 처음이어가지고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 왠지 두산 사람처럼 듬직한 느낌이 있다고.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읽었어요. 두산 테스나 이광무 대표님의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포인트 잘 기억하셨다가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래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전에 그 요거 맞히시는 분들은 1번 한번 쳐주세요. 네. 유튜브에 네. 예측 가능한 당신 예측 가능한 당신 광무. 광무. 여기 어디 선전인지 기억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쳐주시고요. 네. 자, 계속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산 관련돼서 얘기해가지고 네. 제가 너무 아이디어가 재밌습니다. 나왔어요. 네. LG전자예요, 이번 종목은. LG전자. 근데 LG가 이제 최근에 TC 본딩 시장 얘기, 하이브리드 본도 시장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걸 반도체로 봐야 되나? 진짜 저도 고민 중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뭐 TC 본딩 관련된 출사표를 던졌으니까 그래요. 뭐 TC 본딩 관련된 종목을 일단은 봅시다.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도 LG전자를 선택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장이죠. 전장 플러스 로봇. 로봇도 가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 가전 스타일로 해가지고 우리 일상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수많은 교체 주기를 가져올 거예요. 네. LG전자는 가전의 강국입니다. 가전의 왕국이고 로봇의 시장에 대한 기회감, 교체 주기 이런 거랑 맞물려 가지고 대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리고 그동안 투자해왔던 전장 시대에 대한 본격화. 어젯밤에 테슬라가 뭐 로보택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네. 슈퍼바이즈드가 아니라 언슈퍼바이즈드로 완벽하게 진행하겠다. 감독관이 없는 상태. 무인 로보택시 출시 이야기 나오면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 시대가 오는 곳이니까 LG전자에게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제가 백날 이야기해봤자 문제는 누가 사줘야지 말이죠. 자, 누가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외인들이 계속 사들였고 어느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거. 이게 고무적이었어요. 기관 쪽에서도 연기금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던 부분. 자, 옆으로 기다가 살짝 고개 든 거 어때요? 어떤 느낌이세요? 한번 맞아 보시겠습니까? 돈벼락 한번 맞아 보시겠습니까? 뒷손 차트예요. 아플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맞아보고 싶은 그 차트, 뒷손 차트 완성됐다. LG전자 오늘 기관의 강력한 매수와 함께 시장의 선택을 받은 마지막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궁금한데요. 네, KCC 건설을 가지고 왔는데요. KCC 건설. 조금은 좀 생소한 섹터를 가지고 왔죠. 네. 이 자리에서 보기 힘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LG전자 가져오고 싶었는데 원래 이 자리에 LG전자를 넣고 싶었는데 먼저 두산 드리고 테스나는 서두르시다, 얻으셨지만 서두르고. LG전자는 예. 놓치신. 네. 네. 원고를 빨리빨리 보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요. 선착순입니다. 일단 KCC도 괜찮다. 실적 성장주로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중소형 건설사 종목들이 강했단 말이죠. 동신건설, 상친건설, 일성건설. 물론 이제 정치적 테마적인 색깔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색깔보다는 최근에 중소형 건설주들이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주택 정책을 내놓고 난 다음에 사실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
주택 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졌는데 그러면은 그 부담스러운 눈높이를 낮추는 과정. 이게 프리미엄 아파트에 대한 관점이 좀 낮춰지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점으로 이동된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는요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사가 먼저 주목을 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한 해 동안에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컸었기 때문인데 이제 올해 하반기가 좀 들어오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불편함이 조금 완화됐다고 해요. 일부의 품목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뚝 떨어져서 이 경기 대비해서 수익 개선이 좀 더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하는데 네. KCC 건설은 그런 맥락에서는 가장 먼저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진정으로 해서 수익 개선이 가장 먼저 빨리 왔다고 합니다. 일단은 주가에 대한 위치는 최근에 대한 주택 지표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좋았고요. 차트만 본다라면은 전고점에 대한 위치 안에까지 빠른 상승으로 해서 올라온 상태고요. 현재 위치는 사실 거래량이 유입된 상태에서 단기 급등주에 대한 패턴을 만들듯이 N자형을 그리는 길목에 있어요. 이 라인 때문에 돌파한다면은 지난번에 꾸준하게 올라왔었던 우상향에 대한 기조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종목은요 주봉이나 월봉 통해서 보시면은 주가 대응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연말 늦어도 내년도 초반에는 새로운 또 주택 지표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급레이더 포착 종목 1순위가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투자 포인트 짚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대신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CC 건설까지 오늘 수급레이더 포착 종목들 만나봤는데 아까 1번 올려달라고 이경 대표님이 하셨는데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저만 아는군요. 옛날에 아니, 제가- 부산 광고 멘트였어요. 네. 그래요. 두산 광고 멘트가 예측 가능한 당신 이런 네. 키워드가 있었군요. 아, 진짜 저도 너무 실망인데요, 여러분들. 네,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그걸 기억 못하지? 저도 몰라서.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광무 대표님의 KCC 건설까지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이 수급까지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내 종목 컨설트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데이터로 진단하고 흐름으로 해석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들어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9가지 종목들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바로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 무시할 수 없는 종목 고민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이광무 대표님께 먼저 상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요? 어제 이광무 대표님께 먼저 해드릴게요. 네,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먼저 상담 도와주실까요? 한미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좋습니다. 99,000원대 갖고 계셔가지고 지금도 수익 구간이시고요. 만약에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비중까지 50% 담아 놓으셨다라면은 한 2달 전쯤에 신고가 위치에서 그 기억이 좀 아른아른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와서 한미반도체가 조금 저조할 때는 하나세미텍 이야기를 거들면서 이 종목에 대한 좀 경쟁사에 대한 출현을 의식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자.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유일무이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TSV 본딩 장비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아마도 이 기업이 가장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커왔다면은 이제는 마이크론 혹은 대만의 기업, 이제는 중국까지도 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고객사를 만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된다. 그런 측면이라면 주가가 크게 밀리질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 경쟁사에 대한 이야기 언급으로 주가에 발목이 잡혔다. 반대로 경쟁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소원해지면은 이 기업은 당연히 주목받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주가에 대한 위치는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일단 주가는 지난해부터 해서 정말 큰 상승 보였었고요. 최근에도 그 위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했고 지금은 좀 기간적인 조정 거쳤는데 워낙에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도 짧게 받을 수 없어요.
지금은 한 2달 정도 기간 조정 마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에 대한 위치가 수렴되는 위치인데요. 최근에 와서는 수급적인 위치도 괜찮기 때문에 방향성을 트는 데 있어서 우하향보다는 우상향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현재까지 끌고 온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꾹 쥐고 물량 들고 가시고요. 신고가 위치까지는 단번에 올라오기는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14만 원, 15만 원 라인대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TSV, TGV 이와 같은 키워드로 해서 이제 장비 확대가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된다. 기간 조정 마무리하면은 1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탄력 보여줄 수 있겠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수익권이시니까요. 여유 있게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 첫 번째 상담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3기 계약 체결했어도 왜 음봉일까요? 질문이 아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두산 네. 에너빌리티. 이거 진짜 이거 많이 투자하시더라고요. 네. 이 종목이 못 가는 이유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 상반기에 와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좋다라고 해가지고 투자했던 분들 진짜 많거든요. 매물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우리 장모님도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 물어봐요. 네. 정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지나가다가도 저 이거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이마트에서요? 예, 네. 진짜 많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죠. 아.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다 상반기에 좋다라고 하니까 이걸 지금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못 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 원자력 시대는 분명히 올 거고요. 근데 다 여기 물려 있어요. 아니면 뭐 수익 난다라고 하더라도 뭐 자금이 묶여 있다.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고충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원자력은 분명히 될 거예요. 근데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가져가는 것이 맞는데 내가 조금 더 변동성이나 아니면 내가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누리겠다라고 하면 다른 거 투자했다가 특히 반도체 쪽 투자했다가 나중에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봐도 됩니다. 절반 정도만 줄여서라도.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난 괜찮아. 나 원자력이 지금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책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도 돼요. 다만 많이 답답한 구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조심해 보자고요. 좋지, 알겠습니다. 길게 보면은 좋은 종목은 맞지만 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조금 보일 수 있다. 조금 답답한 흐름 보일 수 있다. 비중의 절반 정도는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반도체 이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리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만나봤고요. 이광무 대표님 두 번째 상담 어떤 네. 상담 만나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볼까요? 좋습니다. 네. 사실 먼저 여러 방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같이 고하늘 속에서는 좀 수혜주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가격선에 대한 움직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박스권 대응을 하시되 매매 타이밍의 타점을 꼭 하단권에 내려왔다고 잡기보다는 제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주가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과거에서부터 정말 큰 상승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가장 큰 배경은요, 이 사이에 있는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위치로 해서 꾸준히 올라왔다고 해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와서는 박스권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예상되는 것처럼 임의적인 이 가격선에서는 매수, 그리고 상단에 올라왔을 때는 또 매도. 굉장히 좀 쉬운 매매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런 포인트보다는 과거에서부터 시세를 좀 이끌었었던 거는 외국인의 포지션이니까 단기적인 위치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때 그럴 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외국인은요, 보통은 단기적인 포지션보다는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해서 방향성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조금 더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양새를 가질 때 그때 차트에 대한 위치를 보시고 같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 본다면 지금은 가격선으로 했을 때 박스권 하단에 가깝긴 하지만은 먼저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그렇게 빠지는 종목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천무라는 유도 미사일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좀 주요 국가에서 팔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 교두 다리를 뭐 중동이나 또 유럽 지역까지도 확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멘텀에 대한 내용들은 항상 좋습니다. 다만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니까 조금 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외국인에 대한 연속성을 좀 보고 차트의 위치, 박스권으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조금은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입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만나봤고요. 한 종목만 빠르게 만나볼게요. 이경학 대표님 마지막 상담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네,
프런티어를 좀 봐드릴게요. 피런티어, 네. 근데 프런티어가 좀 봐주세요. 이게 네. 이 말투나 말 억양이 힘드신 거야. 네.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프런티어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테슬라의 납품 이력이 있는 카메라 검사 장비 기업. 이거 대단히 매력적이죠. 네.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 사양을 계속 조금씩 증가시키고 있어요. 테슬라 거 뜯어보면 3.0 버전 대비해가지고 4.0 버전이 굉장히 카메라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프론티어가 수혜다. 그런데 실적이 안 찍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율주행 테마로 대장주로 엮이고 있고, 과거 프론티어 기업 설명회 제가 또 갔었거든요. 네. 거기서 사장님께서 직접 이제 자율주행과 자기네가 왜 연결되는지. 그런데 자율주행 시대에 열리게 되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안 찍힌다. 물음표가 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그 시장이 개화된 게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개화되게 되면 빠르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도. 자, 그러면 테마주에서 실적주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가지고 가시는데, 자, 그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문제는 매물이에요. 자율주행 테마가 붙으면 언젠가 가겠지하고 많은 분들이 붙었다가 주가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실적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또 매물이 쌓였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자리에서는 팔지 말고요. 일단은 전 매물대가 있는 구간까지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간이 17,500원에서 18,000원 정도 사이 되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가져가시고요. 18,000원 전후에 가지고 일단 절반만 줄여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홀딩하는 전략, 매물벽이 쌓여있는 17,500원에서 18,000원 부근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피런티어에 대한 상담까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못다 해드린 상담이 너무 많아서 죄송한 마음인데, 못한 상담은 이광무 대표님과 잠시 후 5시 10분에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내일 낮 1시에는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더 꼼꼼한 상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못다한 상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 픽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후보에 올랐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5종목입니다. 원익 IPS, BNK 금융지주, IM 금융지주, 한세실업, 현대위아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의 픽 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픽은요, 한세실업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픽은 BNK 금융지주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점수가 다 굉장히 높아요. 막 95점 이런데, 이경락 대표님의 한세실업부터 투자 포인트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한세실업은 네. 원달러 환율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수혜주로 지금 그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달러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주요 바이어가 다 미국에 있는 기업이고, 생산은 베트남에서 하는 OEM, ODM 전문 기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타겟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들은 타겟을 많이 가고요. 그 대형 쇼핑몰, 월마트는 흑인들이나 이제 히스패닉 인구가 많이 가요. 그리고 저는 어디 갈 것 같아요? 저는 더 싼 코스트코로 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제 미국은 하나의 패션 브랜드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주 고객사 중에 하나 캡이라고 있거든요. 캡 아세요, 김진 MC? 몰라요. 캡이라는 브랜드를 잘 모르더라고요. 네. 요즘 분들은. 근데 이광호 대표님 알아요, 캡? 캡이요? 캡이라고 읽어야 되나? 캡. 캡. 예, GAP. 캡이에요. 알아요. 저 압니다. 캡은 알아요. 네, 캡은 죄송해요. 압니다. 캡이 아니라 캡. 일명 갑. 예, 캡. 네, 예, 캡. 캡. GAP. 네. GAP. 네. 예. GAP인가요? 네. GAP. 예. 네. 요게 지금 미국에 다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오. 청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니트 이런 게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최근에 올라오는 게 원달러 환율 때문에 올라오는 걸 알겠고, 혹시 갭의 영향이 아닐까. 갭이 미국에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런 부흥기를 반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선택을 했습니다. 실적도 많이 좋을 거예요.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해 찍어낼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이니까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 패션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뭐 유명해요. 맞아요. 예, 방송국에서. 예. 패셔니스타로서 요렇게 기존에
올드머니 느낌이 나는 것들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런 것들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속적으로 한세 시럽은 볼 수밖에 없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실적이 뭐 늘 좋습니다. 근데 마진율이 크지 않아 가지고 성장성이 없어, 투자 매력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튀어버리면 달러 결제를 하는 한세 시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퍼센트 영업이익률의 개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누가 담으려고 하냐면 지금 기관 쪽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수혜주로 원화 가치 약세 수혜주로 볼 필요 있다. 달러 강세 수혜주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갔고 이경락이가 급등주를 갖고 왔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바닥에서 시작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기금의 뚜렷한 매수세와 함께 종합점수 95점 그리고 52주 신고가 나쁘지 않았고요. 자, 요거 한번 보자고요. 시가총액. 자,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찍어내는 기업인데 지금 6,000억. 너무 싸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모노톤의 패셔니스타로 유명하신데 그 멘트를 제가 했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다라는 아니요, 생각이 제가 할 거예요. 예. 이와 함께 한세 시럽, 이 환율 상승의 수혜 매력도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자. 오늘장 파이널픽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갭 이야기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 반응이 뜨겁습니다. 갭으로 지금 엄청난 라임을 쏟아내주고 계셔가지고 댓글 읽는 재미가 지금 쏠쏠한데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파이널픽 종목도 빨리 만나봐야 하기 때문에 바로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BNK 금융지주, 배당주, 세제 개편 저평가, 자사주 소각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BNK 금융지주 파이널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시니까 굉장히 트렌디하시다고 댓글을 또 남겨주고 계세요. 이제 스키즈만 아시면 될 것 같다라고 댓글이 또 남겨주고 계신데 우리 이광무 대표님 스키즈 아시는데 발음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쵸? 혹시라도. 해명의 시간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저도 잘 압니다. 맞아요. 아나운서 출신이셔가지고 혹시나 또 발음. 제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몰랐어요. 공대생이에요. 알겠습니다. BNK 금융지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볼까요? BNK 금융지주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반도체 쏠림도 컸었고 오늘 종합 포착됐던 종목들도요. 이 자리에서 한 번쯤은 다 이야기했던 종목이라서 일단 금융주에서 선택을 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BNK 금융지주, 부산 경남은행에 대한 투뱅크의 금융지주입니다.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좀 고배당 종목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나 이제 주주 환원율도 상당히 좀 적극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도 혜택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평가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와서 이 기업의 전체적인 이 배당에 대한 비율과 주주 환원율을 보시게 되면은 은행 종목들이 다른 산업들 대비해서 특히나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높아요. 전체적인 섹터 안에서 50% 이상의 이 산업군을 가지고 있는 건 은행 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든 증시 부양 정책이든 코스피 5천 특위든 이와 같은 키워드가 나왔을 때 또 한 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연말 때 또 일시적인 관심도 좀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는 올해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 저평가 기업들에 대한 주목을 받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좀 큰 움직임이 나왔다가 현재 연말까지는 박스권 형태로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배당에 가까워지는 시기에 맞춰서 박스권의 상당히 위치까지 금방 올라왔습니다. 저점도 최근에 와서는 높여가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변곡점, 우상향을 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좀 탄력도 나올 수 있는 은행주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평가된 BNK 금융지주 배당의 매력, 저평가 매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탄력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무시할 수 없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이경환 대표님의 파이널픽 종목 한세 시럽 내일 갭상승 기대해보자고.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재치가 너무 좋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당신도 못 맞추면서 뭐 이렇게 뭐 다른 센스만 좋아요. 예측할 수 있는 당신은 저도 몰랐습니다. 네, 광고를 잘 안 봐가지고.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두 분의 파이널픽 종목들까지 함께 만나봤는데 오늘 사실 수급 포착된 종목들이 많이 뜨지 않아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진정한 픽이 뭔지 이 섹터 내에서 주목하고 계신 종목이 뭔지 궁금해하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더 들려주실지 이경래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어제 보고서 하나 올라온 것 중에 LG 커스텀 반도체가 앞으로
범용 반도체의 절반까지 갈 거다. 아니죠. 5대 5로 갈 거다. 그만큼 갈 거라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네. 내일 오후 1시에 유튜브에서 요거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어떤 것이 수혜가 될지. 여기서 대여가 속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튜브에서 낱낱이 공개할 테니까 내일 유튜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이 이 1시에서 고급 정보를 그렇게 또 많이 풀어주신다고. HL만도 소문이 났어요. SPC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시면 무료입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1시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광무 대표님은 네. 잠시 후에 또 만나볼 수 있잖아요. 네, 요즘 바로 또 만날 수 장안의 있죠. 화제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죠?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오셔서 제 얼굴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도 접속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시간 좀 더 보너스와 같은 시간 만들어드리는 게 또 제 목표인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종목에 대한 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 지금 바로 입장하셔도 됩니다. 지금 열어놓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역시나 꼼꼼한 전략 무료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